지금부터 떠올림 학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제시되는 문장의 내용 또는 이미지를 떠올려 보세요. 이번 영상의 주제는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입니다. 여러 구성 요소가 모여 상호작용하면서 균형을 유지하는 체계를 무엇이라 하나요? 태양, 행성, 위성, 소행성, 해성 등 여러 천체들이 서로 중력으로 유지되는 체계를 무엇이라 하나요? 땅, 물, 공기, 생명체 등의 구성 요소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시스템을 무엇이라 하나요? 지구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에는 무엇이 있는지 떠올려 보세요.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 중 지구 표면과 지구 내부를 포함하는 영역을 무엇이라 하나요? 직권의 성층 구조를 구성 성분과 물질에 따라 4가지로 구분해 보세요. 지각의 특징은 무엇이며 지각을 위치에 따라 2가지로 구분해 보세요.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의 두께와 밀도를 비교해 보세요.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을 주로 구성하는 물질은 각각 무엇인가요? 멘틀의 특징은 무엇이며 주로 어떤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지 떠올려 보세요. 지각과 멘틀의 경계를 무엇이라 하며 대륙과 해양에서 이 경계가 어디인지 떠올려 보세요. 외액의 특징은 무엇이며 주로 어떤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지 떠올려 보세요. 외액의 대류 운동으로 형성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내액의 특징은 무엇이며 주로 어떤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지 떠올려 보세요. 내액이 고체인 이유를 떠올려 보세요. 직권이 생명체와 생명 활동에 미치는 주요 역할을 떠올려 보세요. 지표면의 지형, 대륙과 해양의 분포가 지구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떠올려 보세요. 직권이 기후, 변화에 영향을 주는 예시를 떠올려 보세요. 직권에서 수권에 염류를 공급하는 방법을 떠올려 보세요.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 중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두께 약 1000km의 공기층을 무엇이라 하나요? 대기의 약 99%가 분포하는 것은 지상에서 어느 정도 높이까지인가요? 기권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 2가지와 각각의 비율을 떠올려 보세요. 기권의 성층 구조를 기온 분포와 높이에 따라 4가지로 구분해 보세요. 대륙권의 온도 분포와 그 이유에 대해 떠올려 보세요. 대륙권의 특징은 무엇이며 대륙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떠올려 보세요. 성층권의 온도 분포와 그 이유에 대해 떠올려 보세요. 성층권의 특징을 떠올려 보세요. 성층권에 존재하는 것으로 자외선을 흡수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중간권의 온도 분포와 특징을 떠올려 보세요. 중간권에서 기상현상이 거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중간권에서 나타나는 유성과 유성우는 무엇인지 떠올려 보세요. 열권의 공기 분포와 그 이유를 떠올려 보세요. 열권의 특징을 떠올려 보세요. 열권에서 나타나는 오로라 현상이란 무엇인지 떠올려 보세요. 기권에서 발생하는 온실 효과란 무엇인지 떠올려 보세요. 외권과 관련하여 기권이 하는 역할을 떠올려 보세요. 광합성과 관련하여 기권이 하는 역할을 떠올려 보세요. 수권이란 무엇이며 지표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인가요? 수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수권 중 육수에 포함되는 종류를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순서대로 떠올려 보세요. 수권의 성층 구조를 수온 분포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해 보세요. 수권의 성층 구조가 나타나지 않은 지역은 어디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혼합층에서 나타나는 수온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혼합층의 수온이 거의 일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혼합층의 두께는 무엇에 따라 결정되나요? 수온 약층에서 나타나는 수온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수온 약층에서 물질과 에너지의 이동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심해층에서 나타나는 수온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수권의 성층 구조에서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물의 큰 비열로 인해 수권이 지구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물의 순환이 지구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생명체를 위해 수권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 중 생물권은 무엇을 말하나요? 태양계에서 지구에만 유일하게 생명체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생명 가능 지대란 무엇인가요? 생물권이 형성된 이후 수권, 기권, 지권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나요? 외권은 무엇을 말하는지 떠올려 보세요. 외권에서 오는 것으로서 지구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태양풍과 우주선을 차단하는 것은 지구에 무엇이 있기 때문인가요? 이번 영상의 주제는 지구 시스템 구성 요소의 상호작용입니다. 지구 시스템의 각 권역은 무엇을 통해 서로 영향을 주고받나요?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들 사이에 끊임없이 교환하는 것과 이동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지구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자연 현상에 대해 떠올려 보세요. 직권과 기권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의 예시를 떠올려 보세요. 직권과 수권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의 예시를 떠올려 보세요. 직권과 생물권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의 예시를 떠올려 보세요. 수권과 기권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의 예시를 떠올려 보세요. 수권과 생물권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의 예시를 떠올려 보세요. 기권과 생물권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의 예시를 떠올려 보세요. 외권과 기권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의 예시를 떠올려 보세요. 외권과 직권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의 예시를 떠올려 보세요. 외권과 생물권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의 예시를 떠올려 보세요. 태풍은 어느 권역 사이에 어떤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지는지 떠올려 보세요. 적조는 어느 권역 사이에 어떤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지는지 떠올려 보세요. V자국은 무엇이며 어떤 권역 사이에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지는지 떠올려 보세요. U자국은 무엇이며 어떤 권역 사이에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지는지 떠올려 보세요. 엘니뇨란 무엇이며 어떤 권역 사이에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지는지 떠올려 보세요. 직권이 생명체 존속에 어떠한 기여를 하고 있는지 떠올려 보세요. 기권이 생명체 존속에 어떠한 기여를 하고 있는지 떠올려 보세요. 수권이 생명체 존속에 어떠한 기여를 하고 있는지 떠올려 보세요. 생물권이 생명체 존속에 어떠한 기여를 하고 있는지 떠올려 보세요. 외권이 생명체 존속에 어떠한 기여를 하고 있는지 떠올려 보세요. 지구 시스템 상호작용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인간의 활동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화석 연료의 과다한 사용은 기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나요? 화석 연료의 과다한 사용은 직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나요? 화석 연료의 과다한 사용은 생물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나요? 화석 연료의 과다한 사용은 수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나요? 해양 산성화란 무엇인가요? 열대 밀림 파괴와 과잉 경작은 지표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나요? 사막화 현상은 지구 시스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나요? 환경 오염 물질의 증가는 지구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나요? 이번 영상의 주제는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 흐름입니다. 지구 시스템의 대표적인 에너지원 세 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태양 에너지는 태양 내부에서 어떤 반응으로 발생하나요? 태양 에너지는 지구 시스템의 각 권역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떠올려 보세요. 생명 활동과 관련하여 태양 에너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떠올려 보세요. 지구 내부 에너지는 무엇에 의해 발생하는지 떠올려 보세요. 지구 내부 에너지는 지구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떠올려 보세요. 조력 에너지가 발생하는 원리를 떠올려 보세요. 조력 에너지 크기는 태양과 달 중 무엇에 영향을 더 받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조력 에너지는 지구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떠올려 보세요. 태양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조력 에너지의 크기를 비교해 보세요. 태양 에너지는 전체 에너지 중에 얼마를 차지하나요?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으로 에너지원이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로 변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나요? 지구 시스템 내에서 에너지원 간의 상호 전환이 가능한지 떠올려 보세요. 고위도 지방과 저위도 지방의 위치를 떠올려 보세요. 고위도 지방과 저위도 지방의 지표면에서 햇빛이 비치는 각도를 떠올려 보세요. 고위도 지방과 저위도 지방 중 태양 복사 에너지를 많이 받는 곳은 어디인가요? 에너지 과잉이 일어나는 지방과 에너지 부족이 일어나는 지역을 구분해 보세요. 과잉 에너지와 부족한 에너지의 이동은 무엇을 통해 일어나나요? 대기와 해수의 순환으로 지구 전체의 에너지는 어떤 상태를 가질 수 있나요? 이번 영상의 주제는 지구 시스템의 물질 순환입니다. 물이 순환할 수 있는 에너지원은 무엇인가요? 물이 순환할 때 에너지도 함께 이동하는 것은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나요? 수권이 기권의 수증기가 되는 과정은 에너지의 흡수와 방출 중 어떤 과정인가요? 수증기가 응결하여 구름이 되는 과정은 에너지의 흡수와 방출 중 어떤 과정인가요? 구름에서 직권과 수권으로 이동하기 위해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 지표로 이동한 물은 생물권과 직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물수지란 무엇인가요? 바다, 육지, 대기에서 물수지 평형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육지에서 물의 유입과 유출은 어떻게 일어나나요? 바다에서 물의 유입과 유출은 어떻게 일어나나요? 대기에서 물의 유입과 유출은
어떻게 일어나나요? 지구 시스템의 권역별로 탄소의 분포 비율을 비교해 보세요. 직권에서는 탄소를 어떤 형태로 가지고 있나요? 기권에서는 탄소를 어떤 형태로 가지고 있나요? 수권에서는 탄소를 어떤 형태로 가지고 있나요? 생물권에서는 탄소를 어떤 형태로 가지고 있나요? 탄소의 순환 과정을 떠올려 보세요. 탄소의 순환 과정에서 함께 나타나는 흐름은 무엇인가요? 광합성은 어느 권역 사이에 어떤 방법으로 탄소가 이동하나요? 호흡은 어느 권역 사이에 어떤 방법으로 탄소가 이동하나요? 화석 연료의 생성은 어느 권역 사이에 어떤 방법으로 탄소가 이동하나요? 화석 연료의 연소는 어느 권역 사이에 어떤 방법으로 탄소가 이동하나요? 화산 활동은 어느 권역 사이에 어떤 방법으로 탄소가 이동하나요? 석회암 생성은 어느 권역 사이에 어떤 방법으로 탄소가 이동하나요? 수권에서 기권으로 탄소가 이동하는 방법을 떠올려 보세요. 기권에서 수권으로 탄소가 이동하는 방법을 떠올려 보세요. 이번 영상의 주제는 변동대입니다. 화산활동, 지진, 조산운동 등의 지각 변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지역을 무엇이라 하나요? 화산활동, 지진, 조산운동 등 지각의 변형이 일어나는 자연현상을 무엇이라 하나요? 지각 변동은 무엇이 방출되면서 나타나는 것인가요? 지각 변동이 활발한 변동대는 대체로 어떤 모양을 띠고 있나요? 히말라야 산맥 등 거대한 습곡 산맥이 형성되는 지각 변동을 무엇이라 하나요? 마그마가 지각의 약한 틈을 뚫고 지표로 나오면서 분출되는 현상을 무엇이라 하나요? 화산 분출물 세 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지하에 축적된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진동이 일어나는 현상을 무엇이라 하나요? 진원과 진앙은 각각 무엇인가요? 진원의 깊이에 따라 지진을 세 가지로 구분해 보세요. 전 세계 주요 화산대와 지진대의 분포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전 세계 주요 화산대와 지진대의 분포는 어떤 모양을 띠고 있나요? 화산대와 지진대는 주로 대륙의 어느 부분에 분포하나요? 지진이 일어나는 곳과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곳을 비교해 보세요. 환태평양 화산대와
지진대의 위치 및 특징을 떠올려 보세요. 해령 화산대와 지진대의 위치 및 특징을 떠올려 보세요. 알프스, 히말라야 화산대와 지진대의 위치와 특징을 떠올려 보세요. 이번 영상의 주제는 판 구조론입니다. 지구의 표면이 크고 작은 여러 개의 판으로 이루어졌다는 이론은 무엇인가요? 판 구조론에서 화산 활동이나 지진 등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직권을 구성 성분과 물질의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4가지로 구분해 보세요. 직권을 구성 물질의 물리적 성질을 기준으로 하여 5가지로 구분해 보세요. 지각과 멘틀의 윗부분을 포함한 단단한 층을 무엇이라 하나요? 암석권 구간의 깊이는 어느 정도인지 떠올려 보세요. 암석권 아래에 위치한 것으로 깊이 약 100km에서 400km 구간을 무엇이라 하나요? 지각과 멘틀의 최상부 영역을 포함하는 암석권의 조각을 무엇이라 하나요? 판 아래 위치한 연약권이 유동성을 띠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연약권에서 지진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를 떠올려 보세요. 판을 이루고 있는 지각을 2가지로 구분해 보세요. 대륙판과 해양판의 구성 물질을 비교해 보세요. 대륙판과 해양판의 평균 두께를 비교해 보세요. 대륙판과 해양판의 평균 밀도를 비교해 보세요. 해양판이 대륙판보다 평균 밀도가 큰 이유를 떠올려 보세요. 판의 경계와 변동대의 위치를 비교해 보세요. 판이 이동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동 속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판 경계에서 두 판 사이의 상대적 운동을 비교해 보세요. 판이 움직이는 에너지원은 무엇인가요? 이번 영상의 주제는 판 경계의 지각 변동입니다. 판 경계에 있는 두 판의 상대적 운동에 따라 판 경계의 종류를 3가지로 구분해 보세요. 판 경계에서 두 판이 서로 멀어지는 경우 이 경계를 무엇이라 하나요? 판 경계에서 두 판이 서로 가까워지는 경우 이 경계를 무엇이라 하나요? 판 경계에서 두 판이 서로 어긋나는 경우 이 경계를 무엇이라 하나요? 발산형 경계가 만들어지는 지역을 멘틀과 관련하여 떠올려 보세요. 발산형 경계의 경우 판 경계 부근의 나이는 어떠하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발산형 경계에서 활발한 지각 변동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발산형 경계에서 발달하는 지형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대양의 해저에 위치한 해저 산맥을 무엇이라 하나요? 해령의 수심은 주변의 해저와 비교해 봤을 때 어떤가요? 해령의 중심부에 나타나는 V자 모양의 계곡을 무엇이라 하나요? 열곡이 길게 이어져 있는 지형을 무엇이라 하나요? 해령에서 멀어짐에 따라 해양 지각의 나이가 어떠한지 떠올려 보세요. 해양판과 해양판이 발산하는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해양판과 해양판의 발산으로 어떤 지형이 발달하게 되나요? 대륙판과 대륙판이 발산하는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대륙판과 대륙판의 발산으로 어떤 지형이 발달하게 되나요? 두 판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평행하게 어긋나는 경계를 무엇이라 하나요? 보존형 경계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보존형 경계에서는 어떤 지형이 발달하게 되나요? 보존형 경계가 주로 발달하는 지역은 어디인지 떠올려 보세요. 보존형 경계에서 지각 변동은 어떠한지 떠올려 보세요. 멘틀 대류의 하강부에 위치하는 경계를 무엇이라 하나요? 수렴형 경계에서 두 판의 상대적 운동은 어떻게 움직이나요? 수렴형 경계를 두 가지로 구분해 보세요. 밀도가 큰 판이 밀도가 작은 판 아래로 비스듬하게 들어가는 부분을 무엇이라 하나요? 해양판이 섭입하면서 만드는 경계를 무엇이라 하나요? 두 대륙판이 부딪혀 만드는 경계를 무엇이라 하나요? 수렴형 경계에서 발달하는 지형 세 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해저에 존재하는 수심이 깊은 골짜기를 무엇이라 하나요? 섬들이 해구와 나란하게 부채꼴 모양으로 배열되어 있는 지형을 무엇이라 하나요? 호상 열도는 밀도가 큰 판과 작은 판 중 어디에 형성되나요? 두 판이 수렴하면서 내륙에 형성되는 산맥을 무엇이라 하나요?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나는 경계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나는 섭입형 경계에서 발달하는 지형은 무엇인가요?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나는 섭입형 경계에서는 어떤 지각 변동이 발생하나요?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나는 경계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나는 섭입형 경계에서 발달하는 지형은 무엇인가요?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나는 섭입형 경계에서는 어떤 지각 변동이 발생하나요?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나는 경계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충돌형 경계에서 발달하는 지형은 무엇인가요? 충돌형 경계에서는 어떤 지각 변동이 발생하나요? 충돌형 경계에서 화살 활동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해양판과 해양판 사이의 발산형 경계에서는 어떤 지형과 지각 변동이 발생하나요? 대륙판과 대륙판 사이의 발산형 경계에서는 어떤 지형과 지각 변동이 발생하나요? 대륙판과 대륙판 사이의 보존형 경계에서는 어떤 지형과 지각 변동이 발생하나요? 해양판과 해양판 사이의 수렴형 경계에서는 어떤 지형과 지각 변동이 발생하나요? 해양판과 대륙판 사이의 수렴형 경계에서는 어떤 지형과 지각 변동이 발생하나요? 대륙판과 대륙판 사이의 수렴형 경계에서는 어떤 지형과 지각 변동이 발생하나요? 이번 영상의 주제는 직권의 변화가 지구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화산 활동에서 방출되는 대표적인 화산 분출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화산가스에 포함된 성분을 높은 비중의 순으로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화산 폭발의 충격이나 화산가스에 의해 부서진 고체 물질을 무엇이라 하나요? 화산 쇄설물을 입자의 크기에 따라 구분해 보세요. 마그마에서 대부분의 화산가스가 빠져나간 후 지표로 분출되는 용융 물질을 무엇이라 하나요? 화산 활동에 의한 환경적 피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떠올려 보세요. 화산 활동에 의한 사회 경제적 피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떠올려 보세요. 화산가스, 화산재 등이 뒤섞인 먼지 구름이 고속으로 분출되어 산사면을 따라 흐르는 현상을 무엇이라 하나요? 화산 활동을 농업에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떠올려 보세요. 화산지대의 열을 이용한 발전을 무엇이라 하나요? 화산 활동을 사회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떠올려 보세요. 화산 폭발의 전조 현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화산 폭발의 전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화산 활동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떠올려 보세요. 지진을 발생시키는 원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떠올려 보세요. 지진은 어떤 형태로 사방에 에너지를 전달하나요? 지진에 의한 환경적 피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떠올려 보세요. 해저 지각 변동에 의해 발생하는 해파를 무엇이라 하나요? 지진에 의한 사회 경제적 피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떠올려 보세요. 지진이 지구 자전축 및 수륙 분포에 영향을 준 사례를 떠올려 보세요. 지진을 지구 내부 연구에 이용하는 방법을 떠올려 보세요.
진앙으로부터 지진파가 전달되는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암영대란 무엇이며 어느 위치에 존재하는지 떠올려 보세요. 인공지진은 어떻게 활용되는지 떠올려 보세요. 지진 발생 경보 시스템의 원리를 떠올려 보세요. 지진 발생을 예측하기 위해 인공위성을 활용하는 방법을 떠올려 보세요. 건설과 관련하여 지진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해안 지역에서 지진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번 영상의 주제는 중력과 역학 시스템입니다. 질량이 있는 모든 물체 사이에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무엇이라 하나요? 두 물체 사이에 상호작용하는 중력의 크기와 방향을 떠올려 보세요. 중력이 크게 작용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을 떠올려 보세요. 지구에서 발생하는 중력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무엇이라 하나요? 무게의 단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질량과 무게는 측정 장소에 따라 각각 어떻게 달라지나요? 같은 물체를 지구와 달에서 측정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비교해 보세요. 지구에서 질량이 M인 물체의 무게는 어떻게 되나요? 지표면 근처에서 질량이 1kg인 물체의 무게는 몇 뉴턴인가요? 중력에 의한 자연 현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떠올려 보세요. 중력이 지구 밖에서 작용하는 예시를 떠올려 보세요. 힘에 의해 물체의 운동 질서가 유지되는 체계를 무엇이라 하나요? 이번 영상의 주제는 물체의 운동과 물리량입니다. 물체가 움직인 경로에 따라 측정한 길이로 물체가 실제로 움직인 거리를 무엇이라 하나요? 물체의 위치 변화량으로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 사이의 직선거리와 방향을 무엇이라 하나요? 물체가 앞으로 5m 이동한 후 뒤로 3m 이동한 경우 이동 거리와 변이는 어떻게 되나요? 물체의 빠르기를 나타내는 물리량을 무엇이라 하나요? 물체의 운동 방향과 빠르기를 함께 나타내는 물리량을 무엇이라 하나요? 속력을 구하는 공식과 속도를 구하는 공식을 떠올려 보세요.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는 각각 무엇을 의미하나요? 물체의 속도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을 무엇이라 하나요? 가속도를 구하는 공식을 떠올려 보세요.
속도와 가속도의 방향이 같은 경우 속도는 어떻게 드나요? 속도와 가속도의 방향이 반대인 경우 속도는 어떻게 드나요? 이번 영상의 주제는 중력에 의한 지구 표면에서 물체의 운동입니다. 물체가 중력만을 받으며 아래로 떨어지는 운동을 무엇이라 하나요? 자유-낙하 운동에서 속도는 1초마다 얼마씩 증가하나요? 자유-낙하 운동의 가속도의 크기는 어떻게 드나요? 가속도의 크기와 방향이 일정한 운동을 무엇이라 하나요? 질량이 다른 두 물체의 중력 크기를 비교해 보세요. 질량이 다른 두 물체의 중력 가속도 크기를 비교해 보세요. 질량이 다른 두 물체가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떨어질 때 바닥에 도달하는 시간을 비교해 보세요. 지표면 근처에서 수평으로 물체를 던진 경우 어떤 경로를 따라 움직이게 되나요? 지표면 근처에서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수평 방향 운동은 어떠한지 떠올려 보세요. 지표면 근처에서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연직 방향 운동은 어떠한지 떠올려 보세요. 속도가 일정한 운동, 즉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일정한 운동을 무엇이라 하나요?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에서 수평 방향의 위치와 시간 그래프를 떠올려 보세요.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에서 수평 방향의 속도와 시간 그래프를 떠올려 보세요.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에서 수평 방향의 가속도와 시간 그래프를 떠올려 보세요.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에서 연직 방향의 위치와 시간 그래프를 떠올려 보세요.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에서 연직 방향의 속도와 시간 그래프를 떠올려 보세요.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에서 연직 방향의 가속도와 시간 그래프를 떠올려 보세요. 자유-낙하 운동의 속도와 시간 그래프는 어떠한지 떠올려 보세요. 자유-낙하 운동과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연직 방향 운동을 비교해 보세요.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자유-낙하 운동하는 물체와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가 바닥에 도달하는 시간을 비교해 보세요. 같은 높이에서 자유-낙하하는 물체와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가 동시에 바닥에 도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번 영상의 주제는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물체의 원운동입니다.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수평 방향 속력이 빠를수록 수평 방향으로 나아간 거리는 어떻게 되나요?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수평 방향 속력이 빠를수록 바닥에 도달하는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뉴턴의 사고 실험 내용을 떠올려 보세요. 뉴턴의 사고 실험에서 달이 지구를 공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구에서 중력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좁은 영역에서 지구 중력의 방향이 아래로만 향한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물체가 원을 그리며 도는 운동을 무엇이라 하나요? 원운동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어떻게 드나요? 원운동하는 물체의 운동 방향은 어떻게 드나요? 줄로 연결해 원운동하는 물체에서 줄을 놓으면 물체는 어디로 날아가나요? 달과 인공위성은 지구의 중력에 의해 어떤 운동을 하고 있나요? 달과 인공위성의 운동에서 가속도의 방향은 어떻게 드나요? 달과 인공위성의 운동에서 운동 방향은 어떻게 드나요? 달과 인공위성이 지구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번 영상의 주제는 관성입니다. 물체가 현재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을 무엇이라 하나요? 관성의 크기를 물체의 질량과 연관하여 떠올려 보세요. 관성에 의해 정지하고 있는 물체는 어떤 상태를 유지하려 하나요? 관성에 의해 운동하고 있는 물체는 어떤 상태를 유지하려 하나요? 관성에 관한 갈릴레이의 사고 실험을 떠올려 보세요. 한 물체에 여러 힘이 동시에 작용할 때 모든 힘이 합성하여 하나로 나타낸 힘을 무엇이라 하나요? 물체에 작용하는 날짜 힘이 0이면 물체의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는다는 법칙은 무엇인가요? 버스가 갑자기 출발할 때 승객에게 나타나는 현상과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버스가 갑자기 정지할 때 승객에게 나타나는 현상과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휴지거리에 있는 휴지를 빠르게 당겼을 때 나타나는 현상과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테이블보를 갑자기 잡아당겼을 때 테이블보 위의 접시들은 어떻게 되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달리던 자전거의 페달을 멈추면 자전거 바퀴는 어떻게 되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불을 털면 먼지는 어떻게 되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번 영상의 주제는 운동량과 충격량입니다.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을 무엇이라 하나요? 운동량 공식을 떠올려 보세요. 운동량의 방향을 속도의 방향과 비교해 보세요. 운동량의 크기가 커지기 위한 질량과 속도의 조건을 각각 떠올려 보세요. 물체가 받은 충격의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을 무엇이라 하나요? 충격량 공식을 떠올려 보세요.
충격량의 방향을 물체가 받는 힘의 방향과 비교하여 보세요. 충격량의 크기가 커지기 위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와 시간의 조건을 각각 떠올려 보세요. 물체에 작용한 힘과 시간의 그래프에서 그래프 아랫부분의 넓이가 나타내는 것은 무엇인가요? 충격량과 운동량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충격량을 구하는 공식의 운동량을 이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두 물체가 충돌하는 경우 두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와 방향을 각각 비교해 보세요. 야구공을 야구 방망이로 세게 칠수록 충격량이 커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포의 포신이 긴 경우 충격량이 커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빨대를 이용한 면봉 날리기 실험에서 바람을 부는 세기와 면봉 운동량 사이의 관계를 떠올려 보세요. 빨대를 이용한 면봉 날리기 실험에서 빨대의 길이와 면봉 운동량 사이의 관계를 떠올려 보세요. 이번 영상의 주제는 충돌과 안전장치입니다. 안전장치의 원리는 무엇인지 떠올려 보세요. 충격량과 운동량의 변화량을 비교해 보세요. 충격량이 같을 때 충돌 시간이 길수록 물체가 받는 평균 힘의 크기는 어떻게 되나요? 같은 높이에서 동일한 달걀을 단단한 바닥과 푹신한 바닥에 떨어뜨리는 실험을 떠올려 보세요. 위 실험에서 두 달걀 중 깨지는 달걀은 어느 쪽인가요? 위 실험에서 두 달걀의 충격량을 비교해 보세요. 위 실험에서 두 달걀의 충돌 시간을 비교해 보세요. 위 실험에서 두 달걀이 받는 힘의 크기를 비교해 보세요. 위 실험에서 힘과 시간 사이의 그래프를 떠올려 보세요. 자동차의 에어백은 어떤 원리를 이용한 안전장치인가요? 자동차의 안전띠는 어떤 원리를 이용한 안전장치인가요? 자동차의 범퍼는 어떤 원리를 이용한 안전장치인가요? 매트는 어떤 원리를 이용한 안전장치인가요? 안전모 및 보호대는 어떤 원리를 이용한 안전장치인가요? 안전모의 턱끈은 어떤 원리를 이용한 안전장치인가요? 이번 영상의 주제는 생명 시스템의 구성입니다. 구성 요소 사이에 상호작용으로 생명 현상이 나타나는 체계를 무엇이라 하나요? 생명체는 지구 시스템에서 어느 권역을 구성하나요? 생명체를 생명 시스템이라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생명 시스템의 구조적, 기능적 단위는 무엇인가요?
세포도 하나의 생명 시스템이라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다세포 생물의 공통적인 구성 단계를 떠올려 보세요.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세포의 모임을 무엇이라 하나요? 여러 조직이 모여 고유한 형태와 기능을 나타내는 것을 무엇이라 하나요? 여러 기관이 모여 독립적으로 생명활동을 하는 하나의 생명체를 무엇이라 하나요? 동물과 식물의 구성 단계를 비교해 보세요. 동물에만 있는 구성 단계로 여러 기관이 모여 공통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식물에만 있는 구성 단계로 여러 조직이 모여 통합적으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번 영상의 주제는 세포의 구조와 기능입니다. 동물 세포와 식물 세포의 구조와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동물 세포와 식물 세포의 공통적인 구조는 무엇인가요? 동물 세포에는 없고 식물 세포에만 있는 세포소 기관은 무엇인가요? 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세포소 기관과 그렇지 않은 세포소 기관을 구분해 보세요. 세포의 생명활동을 조절하는 세포소 기관은 무엇인가요? 핵은 어떠한 방법으로 생명활동을 조절하나요? 핵의 모양을 떠올려 보세요. 아미노산을 연결해 단백질을 합성하는 세포소 기관은 무엇인가요? 라이보솜의 모양을 떠올려 보세요. 라이보솜에서 합성된 단백질을 골지체나 세포의 다른 부위로 운반하는 세포소 기관은 무엇인가요? 라이보솜에 붙어있지 않은 소포체가 합성하는 물질은 무엇인가요? 소포체의 모양을 떠올려 보세요. 단백질 등을 저장했다가 막으로 싸서 세포 밖으로 분비하는 세포소 기관은 무엇인가요? 골지체의 모양을 떠올려 보세요. 세포 안팎의 물질의 출입을 조절하는 세포소 기관은 무엇인가요? 세포막의 모양을 떠올려 보세요. 세포소 기관 사이의 단백질 합성과 이동 과정을 떠올려 보세요. 에너지 전원에 관여하는 두 가지 세포소 기관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세포 호흡이 일어나는 장소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세포소 기관은 무엇인가요? 마이토콘드리아의 모양을 떠올려 보세요. 생명활동을 하는데 직접 사용되는 에너지는 어떤 방식으로 얻게 되나요?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로 빛 에너지를 흡수해 포도당을 만드는 세포소 기관은 무엇인가요? 엽록체의 외형적 특징을 떠올려 보세요.
물, 색소, 노폐물 등을 저장하는 것으로 식물 세포에서 발달한 세포소 기관은 무엇인가요? 저장 기능 외에도 액포가 관여하는 기능을 떠올려 보세요. 액포의 모양을 떠올려 보세요. 식물 세포를 보호하고 세포의 형태를 유지하는 세포소 기관은 무엇인가요? 세포벽의 외형적 특징을 떠올려 보세요. 이번 영상의 주제는 세포막의 구조와 특성입니다. 세포막의 주성분 두 가지는 무엇인가요? 세포막의 구조와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지질에 인산이 결합되어 있는 물질을 무엇이라 하나요? 단백질이 움직일 수 있는 이유는 인지질에 어떤 성질이 있기 때문인가요? 인지질의 구조는 어떠한지 떠올려 보세요. 인지질의 머리 부분 구조는 어떠한가요? 인지질의 꼬리 부분을 이루는 분자와 구조를 떠올려 보세요. 인지질의 머리 부분과 꼬리 부분이 가지고 있는 물에 대한 성질을 구분해 보세요. 인지질의 머리 부분과 꼬리 부분이 향하고 있는 방향을 구분해 보세요. 인지질 이중층에 대해 단백질은 어떻게 배치되어 있나요? 막단백질은 어떤 기능을 하는지 떠올려 보세요. 세포막이 갖는 선택적 투과성이란 무엇인지 떠올려 보세요. 세포막이 갖는 선택적 투과성은 세포막의 무엇과 관련이 있나요? 선택적 투과성이 생명 시스템 유지에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떠올려 보세요. 인지질 이중층을 잘 투과하는 물질은 어떤 것인지 떠올려 보세요. 인지질 이중층을 잘 투과하지 않는 물질은 어떤 것인지 떠올려 보세요. 인지질 이중층을 잘 투과하지 않는 물질은 무엇을 통해 이동하나요? 이번 영상의 주제는 세포막을 통한 물질 이동입니다. 세포막을 통해 물질이 이동하는 원리 두 가지는 무엇인가요? 세포막을 경계로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물질이 이동하는 현상을 무엇이라 하나요? 확산 시 세포의 에너지 사용 여부와 그 이유에 대해 떠올려 보세요. 세포막의 이동 과정에 따라 구분되는 확산 두 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단순 확산과 촉진 확산의 확산 속도를 비교해 보세요. 촉진 확산 시 일정 농도차 이상에서는 확산 속도가 증가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단순 확산과 촉진 확산을 통해 이동하는 물질을 비교해 보세요. 단순 확산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사례를 떠올려 보세요.
촉진 확산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사례를 떠올려 보세요. 세포막을 경계로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물이 이동하는 현상을 무엇이라 하나요? 삼투시 세포의 에너지 사용 여부는 어떠한가요? 동물 세포를 세포 안보다 농도가 낮은 용액에 넣을 때 어떻게 되는지 떠올려 보세요. 동물 세포를 세포 안보다 농도가 높은 용액에 넣을 때 어떻게 되는지 떠올려 보세요. 동물 세포를 세포 안과 농도가 같은 용액에 넣을 때 어떻게 되는지 떠올려 보세요. 세포가 물을 흡수하여 부풀어 오르다 터지는 현상을 무엇이라 하나요? 식물 세포를 세포 안보다 농도가 낮은 용액에 넣을 때 어떻게 되는지 떠올려 보세요. 식물 세포를 세포 안보다 농도가 높은 용액에 넣을 때 어떻게 되는지 떠올려 보세요. 식물 세포를 세포 안과 농도가 같은 용액에 넣을 때 어떻게 되는지 떠올려 보세요. 식물 세포가 물을 흡수하여 부피가 커지며 팽팽해지는 것을 무엇이라 하나요? 식물 세포가 물을 흡수해도 터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식물 세포에서 물이 빠져나가 세포막과 세포벽이 분리되는 것을 무엇이라 하나요? 겉껍데기를 제거한 달걀을 증류수와 10% 소금물에 넣는 실험을 떠올려 보세요. 증류수에 넣은 달걀과 소금물에 넣은 달걀의 질량은 어떻게 변하나요? 위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이유를 떠올려 보세요. 적양파 표피 조각을 증류수와 20% 설탕 용액에 넣는 실험을 떠올려 보세요. 이 실험에서 적양파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증류수에 넣은 세포와 설탕 용액에 넣은 세포는 각각 어떻게 되나요? 위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이유를 떠올려 보세요. 식물의 뿌리털에서 물을 흡수하는 원리를 삼투를 이용하여 떠올려 보세요. 배추를 소금물에 절이면 숨이 죽는 이유를 삼투를 이용하여 떠올려 보세요. 과일청에서 과일에 설탕을 뿌리면 수분이 빠져나오는 이유를 삼투를 이용하여 떠올려 보세요. 이번 영상의 주제는 생명체 내 화학 반응입니다.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무엇이라 하나요? 물질 대사를 하는 이유 두 가지는 무엇인가요? 물질 대사와 생명체 밖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비교해 보세요. 물질 대사와 에너지의 관계를 떠올려 보세요. 물질 대사에 관여하는 생체 촉매를 무엇이라 하나요? 물질 대사 반응의 특징을 떠올려 보세요. 물질 대사를 두 가지로 구분해 보세요.
작고 간단한 분자를 크고 복잡한 분자로 합성하는 반응을 무엇이라 하나요? 크고 복잡한 분자를 작고 간단한 분자로 분해하는 반응을 무엇이라 하나요? 동화작용에서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의 크기를 비교해 보세요. 동화작용에서 에너지의 흐름은 어떻게 되나요? 이화작용에서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의 크기를 비교해 보세요. 이화작용에서 에너지의 흐름은 어떻게 되나요? 이번 영상의 주제는 효소의 작용과 활용입니다.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 분자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최소한의 에너지를 무엇이라 하나요? 활성화 에너지의 크기와 반응 속도의 관계를 떠올려 보세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 화학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게 하는 생체 촉매는 무엇인가요? 효소가 있을 때와 없을 때 반응의 진행에 따른 에너지의 그래프를 떠올려 보세요.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를 무엇이라 하나요? 반응열과 효소의 관계를 떠올려 보세요. 효소가 작용하는 과정을 떠올려 보세요. 효소의 주성분은 무엇이며 구조적 특징은 무엇인가요? 효소가 한 종류의 반응물에만 작용하는 특성을 무엇이라 하나요? 열에 의한 변성 등 특정 효소에 이상이 생기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나요? 한번 반응한 효소를 재사용할 수 있는 이유를 떠올려 보세요. 과산화수소수와 감자를 이용한 카탈레이스의 작용 원리 실험을 떠올려 보세요. 카탈레이스는 어떠한 효소인지 떠올려 보세요. 과산화수소수만 넣은 시험관에서 기포가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생감자를 넣은 시험관에서 발생하는 기포는 무엇인가요? 삶은 감자를 넣은 시험관에서 기포가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과산화수소수를 추가했을 때 생감자를 넣은 시험관에만 기포가 더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효소의 농도가 일정할 때 반응물의 농도와 초기 반응 속도의 관계는 어떠한가요? 반응물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초기 반응 속도가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반응물의 농도가 어느 수준 이상이면 초기 반응 속도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반응물의 농도가 같을 때 효소의 농도가 증가하면 초기 반응 속도는 어떻게 되나요? 효소의 역할을 생명 시스템 유지와 관련하여 떠올려 보세요. 효소를 식품에 활용하는 예시를 떠올려 보세요. 효소를 생활용품에 활용하는 예시를 떠올려 보세요.
효소를 의학 분야에 활용하는 예시를 떠올려 보세요. 효소를 산업 분야에 활용하는 예시를 떠올려 보세요. 효소를 환경 분야에 활용하는 예시를 떠올려 보세요. 이번 영상의 주제는 유전자와 단백질입니다. 생물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 정보는 어디에 저장되어 있나요? DNA에서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특정 부위를 무엇이라 하나요? 유전자가 저장하고 있는 정보는 어떤 것이 있나요? 유전자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에 따라 무엇이 합성되나요? 유전자와 단백질의 관계를 떠올려 보세요. 세포가 분열할 때 응축되어 막대 모양으로 나타나는 구조물을 무엇이라 하나요? 염색체를 이루고 있는 것 두 가지는 무엇인가요? 하나의 DNA가 여러 종류의 단백질 정보를 가질 수 있는 이유를 떠올려 보세요. 유전 형질이 나타나는 과정을 떠올려 보세요. 유전자로 인해 당나귀가 여러 가지의 털 색깔을 갖게 되는 과정을 떠올려 보세요. 우유를 잘 분해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나타나는 까닭을 떠올려 보세요. 유전자에 따라 형질이 다르게 나타나는 까닭을 떠올려 보세요. 이번 영상의 주제는 유전 정보의 흐름입니다. 세포 내 유전 정보의 흐름을 떠올려 보세요. DNA의 유전 정보가 RNA로 전달되는 과정을 무엇이라 하나요? RNA의 유전 정보에 따라 단백질이 합성되는 과정을 무엇이라 하나요? 전사와 번역이 일어나는 장소는 각각 어디인가요? DNA를 구성하는 염기의 종류 4가지는 무엇인가요? DNA는 유전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저장하고 있는지 떠올려 보세요. DNA와 RNA의 염기 서열이 특정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규칙을 무엇이라 하나요? DNA에서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연속된 3개의 염기를 무엇이라 하나요? RNA에서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연속된 3개의 염기를 무엇이라 하나요? 아미노산은 몇 가지 종류가 있나요? 염기 1개, 2개, 3개를 조합하여 만들 수 있는 유전 정보의 수는 각각 어떻게 되나요? 코돈은 총 몇 가지 종류가 있나요? 코돈의 종류가 아미노산의 종류보다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전사 과정을 떠올려 보세요. 전사 과정에서 무엇이 결합되나요? 번역을 통해 단백질이 합성되는 과정을 떠올려 보세요.
유전 정보를 전달하여 단백질이 합성되는 전체의 과정을 떠올려 보세요. 생물종에 따른 유전 정보의 유사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생물종에 관계없이 같은 코돈이 같은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것으로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세균을 이용해 사람에게 유용한 단백질을 생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장균을 이용해 인슐린을 생산하는 과정을 떠올려 보세요. 이번 영상의 주제는 유전자 이상과 유전병입니다. DNA 염기 서열에 이상이 생기는 현상을 무엇이라 하나요? 유전자 이상은 DNA 염기에 어떤 일이 발생하면 생기게 되나요? DNA 염기 서열의 변화가 유전병을 발생시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DNA 염기 서열이 변화했을 때 유전병이 반드시 생기지는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DNA 염기 서열 변화로 생기는 유전병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떠올려 보세요.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란 무엇인가요?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은 어떤 유전자의 이상으로 발생하나요?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의 경우 어떤 단백질에 이상이 생기나요?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에 의한 유전병 증상은 어떠한가요? 페닐케톤요증이란 어떤 유전자의 이상으로 발생하나요? 페닐케톤요증에 의한 유전병 증상은 어떠한가요? 백색증이란 어떤 유전자의 이상으로 발생하나요? 백색증에 의한 유전병 증상은 어떠한가요? 수고하셨습니다.